이제 메이저 코인에 눈을 뜨고 약간 재미를 보면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것도 도전할 필요는 있어요. 사실 리스크 이꼴 수익률이거든요. 9시 뉴스를 참조는 하되 그게 전부인 것처럼 배척하면 본인한테 기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마도TV 유익한 수다 한우현입니다. 네, 오늘은 색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색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가장 핫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주식이나 코인의 열풍이 한국에서 불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코인의 열풍이, 즉 암호화폐, 가상화폐라고도 하죠. 암호화폐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참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몇 년 전에 대구인가 아니면 대구, 서울 등에서 많은 그 유통을 하는 분들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왔습니다. 근데 제가 느꼈던 건 그거예요. 분명히 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 당시 가상화폐에 대해서 사귈 것이다 라는 어떤 선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올 때 제 생각은 저걸 막연하게 사귈 것이다 하고 배제하는 것보다는 한번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4분 정도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암호화폐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저 시대가 올 것 같다. 올 것 같은데 쉽게만은 오지 않고 분명히 사기와 함께 올 것 같은데 저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코인에 대해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봤어요. 해보고 포항인가 거기 여행 중에 고등학교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술 먹다가 내가 이런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또 하나 어떤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너희들도 공부를 해봐라. 6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명이 공부를 좀 빡시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흘러서 어느 그 비닐하우스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는데 그 친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내가 공부를 해라 그래서 그때 공부를 해서 ICO라는 거를 했답니다. 근데 처음에 ICO 700만 원에서 7천만 원, 10배가 났대요. 그래서 그거로 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저 친구는 실행을 해서 그렇게 돈을 벌었구나. 그게 아마 2017년도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 친구하고 저하고 ICO를 참 많이 했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떴던 코인 펀디엑스까지 ICO, 트론, 펀디엑스 다 하면서 ICO를 재미를 좀 봤었습니다. 보면서 ICO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단계로 푸는 ICO가 아니라 정말 회사를 다이렉트로 해서 ICO 마감이 정말 일찍 되더라고요. 인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많은 회사들을 ICO를 해가지고 큰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도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우리나라에서 한때 열풍이 부는 가운데 찬물을 확 끼얹었죠. 한국에서 어떤 장관님께서 가상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얘기하니까 가상화폐가 폭락을, 한국뿐가 아니라 전 세계가 폭락을 했고, 그 다음에 또 9시 뉴스에 나오셔서 어떤 말 잘하는 분이 대담을 통해서 튤립버블 하고 비교하면서 가상화폐 이야기를 하고, 그런 가운데 공교롭게 비트코인이 300만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채굴 공장들이 문을 닫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채굴 공장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채산성이 700만 원이 비트코인이 나가야 되는데 300만 원으로 떨어지니까 영세 기업이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투자자들은 그 애국회사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 본토에서는 그 회사가 파산 선고가 받아들여졌나 봐요. 왜? 조사를 해보니까 사기친 게 아니라 그 회사도 망한 거죠. 왜? 비트코인이 그렇게 떨어질지 모르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전 세계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발전소 옆에다가 어떤 채굴 공장을 지니 비트코인이 300만 원으로 떨어지니까 당연히 망한 거죠. 근데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기 당한 거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제가 코인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게 봅니다. 이게 정말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구나. 그렇지만 이것을
할까 말까는 본인이에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저는 코인을 하든 주식을 하든 그런 거를 봐요. 어느 분이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누구누구 분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어서 어떤 몇 억을 버셨나 봐요. 양복을 한 번 해줬대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아니 그 돈을 벌었는데 겨우 양보를 한 번 해줬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분을 칭찬하더라고요. 그 뒤로 비트코인이 폭락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투자했던 회사도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몇 달 후에 만났더니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욕을 하면서 그 누구 때문에 망했다고 싹 해서 욕을 너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돈을 벌었을 때 양복 한 벌 해줬으면 그냥 양복 한 벌 해준 정도만 욕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모든 투자는 사실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한 거에 대해서 가장 수익자는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그 누군가는 정보를 전달하고 그 판단의 노예스는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도 아마 코인을 살까 말까 그거에 대해서 사라 라고 얘기할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버들을 많이 봐요. 코인 유튜버들을 보는데 제가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 유튜버 몇 명 중에는 코인 가격이 비트코인이 2,500만 원 갔을 때도 열심히 했고 또 300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도 비전을 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본인들도 내가 보기에 2,500에서 300만 원으로 떨어졌으면 엄청난 데미지와 엄청난 손실을 봤을 거예요. 근데 300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아마 그분들은 여기저기서 욕이란 욕은 다 먹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저는 지켜봤어요. 그분들이 떠나나 안 떠나나. 떠난 분도 있고 몇 분은 버티더라고요. 버티면서 요즘 유튜브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얼굴에 그냥 화색이 돌면서 왜? 비트코인 가격이 7천만 원이 넘어가 버리니까 그분들 내가 보기에 투자한 거로 돈 많이 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서부터 코인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만약 객관적으로 저한테 물어본다면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저는 사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공부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살까 말까를 판단하기 전에 요즘 자료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만 봐도 많은 분들이 코인에 대해서 아니면 주식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한 방송만 보지 말고 이 방송 저 방송을 다 보고 본인이 블로그도 보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할까 말까가 판단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9시 뉴스를 보고 그래 저거는 앞으로 폭락할 시장이야 하고 포기하면 어쩌면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옆집 아저씨가 돈 번 이야기를 보고 왕창 샀다가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은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본인만의 감이 와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뭐가 있냐? 운이 좋게 내가 코인을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공부하지 않고 운으로 번 돈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공부했을 때 어떤 폭락 시장이 오건 아니면 폭락 시장을 예방해서 내가 빨리 빠져나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분명히 공부는 내가 돈을 버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돈을 지키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먼저 살까 말까를 판단하기 전에 공부하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식사를 대접하겠다 그래서 가봤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몇 달 전에 제가 그랬대요. 사장님 분명히 이 시장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사장님하고 만나 안 만나 진지하게 3개월만 공부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어떤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는 3개월 동안에 밤낮으로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어떤 투자를 했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공부하길 잘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말 공부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어떤 코인을 접하는 분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공부를 이제 하면서 한국에 있는 실습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업비트라든가 빗썸이라든가 아니면 코인원 아니면 고팍스 앞으로 그래도 어느 특근법에 의해서
그래도 뭐 확정된 회사는 없지만 그래도 확정이 확실시 되는 회사 위주로 거래소를 터서 그 거래소에서 뭐 이더리움을 사든 아니면 리플을 사든 아니면 스텔라를 사든 아니면 트론을 사든 이왕이면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볼 때는 코인의 상당수는 사라진다고 봅니다. 근데 이 시장이 남아 있다면 메이저 코인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비트코인이 7천만 원 올라간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하나를 어떻게 사겠어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초보 투자자들께서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메이저 코인을 먼저 사보는 겁니다. 뭐 이오스도 있고요, 퀀텀도 있고요, 그죠? 퀀텀, 이오스 아직 많이 올라가지 않았죠? 트론도 그렇고 리플은 요즘 뭐 많이 올라오는 상태지만 앞으로 갈 길도 더 멀겠죠. 그래서 스텔라도 그렇고 이런 어떤 메이저 코인, 뭐 네오도 그렇고 메이저 코인 위주로 좀 사놓으면 그리고 자기가 업비트에 가서 거래를 해보고 아니면 코인원에 가서 거래를 해보고 또 이제 본인이 해외 거래소 한두 개 정도는 거래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바이낸스라고 세계 최고의 큰 거래소도 있죠. 그리고 뭐 깰끔하고 그런 거래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게이트라고 있는데 한국말로 너무 잘 돼 있어요. 그죠? 그 거래소도 뭐 세계적으로 서열이 안에 많이 뭐 굉장히 높은 서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낸스라든가 게이트 그리고 뭐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은 상장됐겠네요. 그죠? 이번에 나스닥에 직상장하는 코인베이스 같은 데를 거래를 터서 거기를 거래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 한국의 코인이 가장 위험한 게 뭐냐? 대형 거래소가 아닌 삼류 거래소, 즉 거래소가 별 볼 일 없는 거래소에만 상장이 된 코인은 그 가격이 거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거래소에 동시에 상장된 코인은 안정성이 그래도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한국 거래소에는 상장이 안 돼 있는데 바이낸스라든가 게이트라든가 이런 외국 쪽의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된 코인은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내가 발전을 하면서 한국 거래소도 거래를 터보고 바이낸스라든가 아니면 게이트도 거래를 터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거래를 하다 보면 내가 어떤 그 방법론이 배워져요. 방법론이 배워지면서 더 자신감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가 이제 메이저 코인에 눈을 뜨고 약간 재미를 보면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것도 도전할 필요는 있어요. 사실 리스크 이꼴 수익률이거든요. 이 코인 시장이 아직도 매력적인 것은 리스크율이 높다는 겁니다. 코인 시장이 안정적으로 기복이 없고 누구나 다 아는 시장이다. 돈 벌기에는 사실 없어요. 아직도 코인의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쨌든 코인 거래소가 코인 상장되는 나스닥에 상장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우리나라 업비트 두나무도 뭐 상장된다는 설도 있어요.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그 두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거래소들이 상장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쩌면은 코인 거래소와 증권회사가 같은 업무를 볼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미국 쪽 캐나다에 본사를 둔 F로 시작하는 회사는 이미 거래소에서 코인과 주식을 같이 팔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예요? 앞으로 미래는 코인과 주식을 같이 파는 회사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더 뜨기 전에 제 개인적으로는 한 번쯤 공부해봐도 괜찮다. 그리고 공부를 해봐서 정말 가능성이 있다면 많은 돈은 아니어도 조금씩 투자하면서 이 시장에 기회를 갖는다면 어쩌면 행운을 올 수 있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빠져서 뭐 전업을 벌인다든가 이렇다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시장이 안정이 찾는다면 이 시장을 가지고 뭐 하루아침에 지금처럼 20배, 30배 보기 힘듭니다. 지금은 사실 많은 거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안정화되기 전에 큰 행운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정답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본인이 공부해봐라. 요즘 너무 시장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3개월 목표로 하지 마시고요. 한 달 정도 빡시게 밤낮으로 공부해봐서 본인이 빨리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수다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아마도 TV 유익한 수다에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 시장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굉장히 공부를 해왔고, 지금도 물론 굉장히 많은 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메이저 코인들은 많이 가격이 올라가서 옛날에 ICO 때 한 거에 대해서 아직은 멀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많은 시장이 좋아진 것 같네요. 사실은 이 시장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비트코인이 300만 원일 때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어떤 한 나라가 막는다 해서 이 시장을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세계가 전체가 막았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요. 그런데 세계 전체가 이 시장이 폭락했다면 그 누구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업은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프랜차이즈를 하든 아니면 젊은이들이 공무원 공부를 하든 대기업 공부를 하든 보장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취업 준비를 3년 했든 5년 했든 그 사람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쨌든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한다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건 확실합니다. 9시 뉴스를 참조는 하되 그게 전부인 것처럼 배척하면 본인한테 기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할까 말까를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정보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도TV 유익한 수다에서 요즘 핫한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마도TV 유익한 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